부동산 경매, 특히 토지 경매에 뛰어들었다가 정말 골치 아픈 문제에 부딪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. 내가 낙찰받은 땅 위에 내 소유가 아닌 건물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 상황. 상상만 해도 답답하죠. 이 건물을 과연 내 맘대로 할 수 있을까요? 오늘은요, 바로 이 공유토지라는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 벌어지는 팽팽한 법적 다툼, 법정지상권의 세계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, 여러분이 바로 이 상황에 처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. 큰 기대를 안고 토지를 낙찰받았는데 웬 건물이 떡하니 길을 막고 있는 겁니다. 아니, 상식적으로는 내 땅이니까 건물을 치워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? 근데 법의 세계는 그렇게 간단치가 않아요.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. 이 문제는요, 두 플레이어의 이해관계가 정말 정면으로 충돌하는 게임 같은 거예요. 한쪽은 경매를 통해서 법의 원리를 파고들어 높은 수익을 노리는 토지 낙찰자. 그리고 다른 한쪽은 어쩌면 평생 모은 자산일지도 모르는 내 건물이 순식간에 철거될 위기에 처한 건물 소유자입니다. 정말 한쪽에겐 엄청난 기회가 다른 한쪽에겐 최악의 위기가 되는 거죠. 그럼 이 복잡하고 첨예한 분쟁에 대해서 우리나라 최고 법원, 대법원은 과연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을까요? 아마 많은 분들이 예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아주 명확하고 단호한 판결을 내리고 있는데요. 지금부터 그 결론이 뭔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. 그 전에 이 개념부터 확실하게 잡고 가야 합니다. 바로 법정지상권이라는 건데요. 이게 뭐냐면 원래는 땅이랑 건물이 같은 사람 거였는데 뭐 경매라든지 다른 이유로 주인이 달라졌을 때 건물 주인이 계속해서 그 땅을 쓸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해주는 아주 강력한 권리예요. 건물이 멀쩡한데 철거되면 사회적으로도 낭비니까요. 그걸 막기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이제 진짜 본론입니다. 만약에 땅을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지분으로 나눠 갖고 있는 공유 상태였다면 어떨까요? 그 공유자 중 한 명이 건물을 지었는데 그 사람이 가진 땅 지분만 경매로 넘어간 거예요. 이런 경우에도 건물 주인은 나에겐 법정 지상권이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건물을 지킬 수 있을까요? 대법원의 대답은 아주 그냥 단호합니다. 성립 불가, 인정 안 된다는 겁니다. 공유 토지 위에 지어진 건물은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. 이게 결론이에요.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? 한마디로 그 건물은 법적인 보호를 전혀 못 받고 최악의 경우엔 그냥 철거될 수도 있다. 바로 이 말입니다. 아니, 왜 안 되는 걸까요? 다른 경우에는 인정해주면서 왜 유독 공유 토지에서만큼은 이렇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걸까요? 당연히 그 이유가 있겠죠. 지금부터 법원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그 논리의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키워드는 바로 공정성입니다. 바로 이 문장이 대법원 판결의 모든 것을 설명해 줍니다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건물 지은 공유자 한 명한테 법정지상권을 덜컥 인정해 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? 그 건물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 땅은 사실상 다른 공유자들이 마음대로 쓰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게 되잖아요. 이건 건물 지은 딱 한 사람의 이익 때문에 나머지 모든 사람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아주 불공정한 결과가 된다는 겁니다. 공유토지는 말 그대로 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하는 거잖아요. 퍼즐 조각처럼 각자의 권리가 모여서 하나의 전체 그림을 이루는 것과 같아요. 그런데 한 명이 자기 퍼즐 조각 위에 멋대로 건물을 짓고 법정 지상권까지 가져가 버리면 다른 사람들의 퍼즐 조각은 사실상 쓸모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. 내 땅인데도 사용도 개발도 심지어 팔기도 어려워지는 신박한 제약을 받게 되니까요. 법원은 바로 이 불공정한 독점을 허용할 수 없다고 본 겁니다. 자, 이제 관점을 완전히 바꿔보겠습니다. 이 법의 논리가 누군가에게는 재앙이지만 이걸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투자자에게는요, 이건 뭐 엄청난 기회가 됩니다. 어떻게 이 법리를 이용해서 높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들만의 전략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. 전략은 아주 명확하고 공격적이에요. 첫째,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바로 그 공유 토지 지분을 경매로 싸게 삽니다. 둘째, 망설일 필요 없이 바로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건물 철거하고 내 땅 돌려달라는 소송을 거는 거죠. 법적으로 이길 확률이 아주 높거든요. 셋째, 소송에서 이긴 다음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겁니다. 이렇게 되면 협상의 결과는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. 건물주는 건물이 철거당하는 것보다는 헐값에라도 파는 게 나오니까 건물을 아주 싸게 인수할 수 있고요. 아니면
철거는 안 할 테니 그동안 내 땅 쓴 값, 지료를 내놔라. 이렇게 해서 꾸준한 임대 수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. 그것도 아니면 아예 건물을 싹 밀어버리고 깨끗한 땅을 확보해서 더 비싸게 팔거나 직접 개발할 수도 있겠죠. 어느 쪽이든 높은 수익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. 반면에 건물 소유자에겐요, 그야말로 악몽이 시작되는 겁니다. 수십 년 동안 아무 문제 없던 내 건물이 어느 날 갑자기 내 발밑의 땅, 그 법적인 기반을 송두리째 잃어버리는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.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. 법정지상권이 없다는 건 건물이 더 이상 그 땅 위에 서 있을 권리 자체가 없다는 뜻이에요. 땅의 새로운 주인인 낙찰자가 내 땅에서 나가! 라고 요구하면 건물은 그야말로 공중에 붕 떠버리는 신세가 되는 거죠. 건물의 운명이 완전히 땅 주인의 손에 넘어가 버린 겁니다. 사실 이런 최악의 상황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습니다. 첫째, 애초에 땅 지분이 경매에 나왔을 때 건물 소유자가 직접 참여해서 낙찰받았으면 됐어요. 둘째, 설령 다른 사람이 낙찰을 받았더라도 공유자에게는 그 낙찰 가격 그대로 자기가 먼저 살 수 있는 우선 매수 청구권이라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. 이 권리만 행사했어도 땅을 지킬 수 있었죠. 물론 가장 확실한 예방법은요, 애초에 건물을 짓기 전에 다른 모든 공유자한테 서면으로 토지 사용 동의를 딱 받아두는 거였습니다. 하지만 이런 기회들을 다 놓쳐버렸다면 남은 선택지는 정말 많지 않습니다. 철거를 피하려면 토지 낙찰자한테 울며 겨자 먹기로 건물을 헐값에 넘기거나 아니면 반대로 낙찰자가 부르는 비싼 값에 땅을 다시 사와야만 합니다. 이 두 가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정말 남는 건 건물이 철거되는 최악의 상황뿐인 거죠. 자,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. 이 복잡한 법정지상권 문제는 결국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. 이걸 아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되고 모르는 사람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함정이 되는 겁니다. 오늘 이야기의 핵심 결론이 바로 이 표에 다 요약되어 있습니다. 보세요. 첫 번째 줄, 주인이 한 명인 단독 소유 토지에서는 원칙적으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해서 건물이 보호를 받습니다. 하지만 두 번째 줄, 오늘 우리가 계속 다뤘던 공유 토지의 경우는 완전 다르죠.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습니다. 그 이유는 뭐다? 바로 다른 공유자들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 대원칙 때문입니다. 이 결정적인 차이 하나만 딱 기억하셔도 오늘 내용은 완벽하게 이해하신 겁니다. 결국 이 법의 규칙은 누구의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해석됩니다. 법을 잘 몰랐던 건물 소유주에게는 재산을 한순간에 잃게 만드는 정말 치명적인 덫이 되지만 이 법리를 꿰뚫고 있는 투자자에게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도 있는 거죠. 과연 여러분이라면 이 규칙을 어떻게 활용하시겠습니까?